무료 전자도서관 노이엘리브.com에서 책을 다운로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noiellive.com 저자의 모든 책 https://noiellive.com/오서/주거로프-기나디.html 다른 형식의 동일한 책 https://노이엘리브.com/복/주거로프-기나디/미-오비에이제이니-이스펠조베트-샤즈-오노요-스메녀-주거로프 독서를 즐기십시오. 주거로프, 물론 평화로운 변화를 위한 기회를 사용해야 합니다. 신문 PIVDA 넘버 78 3865 2019년 7월 23에서 24일 7월에는 원칙적으로 상반기 결과를 요약하고 국가의 핵심으로 판명된 이벤트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결과를 분석할 때 먼저 그 뒤에 보이는 주요 추세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모든 주요 영역에서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완전히 파산된 사회 경제적 과정을 변경하지 않고는 당국이 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점점 더 명백해져 사회에 엄청난 불신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하반기의 메인 이벤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이것은 많은 지역에서 9월에 열릴 지방 입법부 및 행정당국에 대한 선거입니다. 현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와 인사, 쇄신에 투표하는 것은 사회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의 평화적 개선을 위한 진정한 기회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대응이 필요한 위협. 우리는 지난해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급격히 하락한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펼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상황이 악화되었을 뿐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국가의 지도부는 국가 프로젝트와 대통령령 및 메시지에 명시된 목표를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합니다. 세계 5대 경제권에 진입하고 기술 혁신과 집중적 산업 성장을 달성하며 대량 빈곤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무시했고 자체적으로 공식화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전략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경제의 가속화된 성장 대신 국가는 GDP와 산업 생산이 0으로 둔화되고 러시아 경제와 금융 부문의 외부 의존도가 증가하고 대량 빈곤이 발생했습니다. 말로 좋은 목표를 세우는 정부 자체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실패하고 국가 부흥의 전망을 넘어서 러시아를 체계적 위기로 점점 더 깊숙이 몰아넣는 과정에 계속 집착합니다. 동시에 그녀는 이행되지 않는 공약이 이제 선거에서 지지를 얻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당국은 그러한 비참한 결과로 사회의 신뢰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투표소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인 정책과 이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7월 상반기에 의회 청문회가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현대적 조건에서의 전략적 안정성 보장이라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스테이트 두머에서 열렸습니다. 이 청문회 참가자들에게 연설하면서 저는 현재 상황에서 책임 있는 정부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는 러시아가 직면한 주요 위협을 극복하지 않고 완전히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하고 주권적인 국가로서 이러한 위협 중 첫 번째는 지정학적 위협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영토의 거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막대한 자연 및 전략적 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토를 차지하고 그러한 부를 소유한 국가에서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오늘날처럼 급속히 감소하고 춥고 가난해지면 우리를 무릎을 꿇고 마침내 노예화하려는 꿈을 꾸는 사람들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운 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유라시아 연합의 강화와 우크라이나와의 설린 우호 관계 회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력하고 독립적이며 성공적으로 발전하는 국가인 경우에만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파괴하려는 반대자들의 계획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대는 약자를 고려한 적이 없으며 고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위협은 군대입니다. NATO는 로켓과 우주 모자로 우리를 덮고 전체 주변의 기지로 우리를 둘러싸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발트 3국과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겨냥한 핵미사일 무기고의 출현을 참지 않을 것임을 적에게 보여줄 확고한 외교 정책을 추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은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감소가 아니라 예산 지출의 증가가 필요한 국방 단지의 성공적인 개발을 기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협은 기술적입니다. 독립 세력으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거대하고 우리를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첨단 기술 분야의 적체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예산 및 산업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며 따라서 사회 경제적 과정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위협은 제재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의존적일수록 우리 경제와 금융 부문에 더 파괴적인 것은 러시아의 선언된 전멸 전쟁에서 무기로 사용하려는 서방의 제재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위협은 디지털입니다. 모두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의 기술 격차가 커지는 동안 초국적 자본과 현대 세계화의 설계자들은 주권 국가와 시민을 단일 통제 센터의 통제하에 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신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관리뿐만 아니라 대중의식의 무한한 관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세계 자본주의는 노동력, 지적 자원, 천연 자원을 착취했습니다. 오늘 그는 당신의 행동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경제 분야의 글로벌 경쟁의 본질이다. 그리고 여권과 통합 문서가 디지털 미디어로 전송되는지 여부와 인터넷을 통한 상품 주문이 더욱 편리해질 것인지 여부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분야에서 국가 안보와 주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패배, 글로벌 경쟁에서 패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사회경제적 우선순위와 그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패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위협은 과도정치적 위협입니다. 그것은 러시아에 부과된 개발 과제와 완전히 반대되는 파괴적인 사회 경제 및 금융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위기와 타락의 굴레를 벗어던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예산 편성을 허용하지 않고 경제에 필요한 투자를 지시하고 가장 중요한 전략적 과제의 실제 구현으로 넘어갑니다. 이 시스템은 막대한 이익을 위해 사회의 다른 모든 사회 집단과 국가 전체를 희생시킬 준비가 된 초부자의 좁은 일족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협에는 정부의 모든 부서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행정권의 책임 문제, 입법권의 이니셔티브 및 조치가 특히 중요하고 적절해집니다. 따라서 스테이트 두머 V 의장이 발전에 살아있는 헌법이라는 기사에 표현한 아이디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벌라더는 정부 직원 구성과 장관 내각의 결정에 대한 의회의 영향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공산당의 프로그램은 위에서 언급한 전략적 위협을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것 없이는 국가를 구할 수 없습니다. 나는 거의 30년 전에 러시아에 뿌리를 내린 거친 자본주의 체제로 인해 국가가 처한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우리 프로그램에 특별히 투표하기로 한 결정이 명백해야 한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유일한 효과적인 대안이 러시아 공산당과 우리 동맹국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누가 이해합니까? 업계를 이기는 과정. 잠재력 측면에서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광물의 가장 큰 매장량이 우리 영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경제 성장, 기술 발전 수준 및 대다수 시민의 삶의 질 측면에서 우리는 점점 저개발 국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주된 이유는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진 후 누보적 부를 위해 집권한 사회경제적 과정이다. 소비에트 시대에 구축된 보편적 경제는 국가가 외부 압력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완전히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개혁가의 노력에 의해 자원 기반 경제로 바뀌었습니다. 원시적이고 취약하며 보장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국가 안보, 다국적 자본이 자체적으로 통제하려는 막대한 완전한 통제. 여러 면에서 그는 이미 이것을 달성했습니다. 우리의 핵심 산업에 대한 통제권은 사실상 외국 자본에 속해 있습니다. 전력공학에서 그 점유율은 95%, 비철야금 75%, 철도공학 거의 70%, 무역 약 80%입니다. 국내 생산은 90%가 외국 공작기계, 로봇, 기계에 의존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에는 근로자 1만 명당 500대의 로봇이 있고 중국에는 40대가 있는데 우리는 단 2대뿐입니다. 우리의 강령은 경제주권의 회복이 체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더 빠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무조건 말합니다.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아무리 당국이 이를 이뤘다고 해도 우리 경제는 무릎을 꿇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상황에서 우리는 단지 방어 단지의 힘과 자금 조달을 강화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 정책으로 인해 우리 방위 산업의 지난 2년 동안 생산 증가가 감소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국가 투자는 감소하고 군산복합 기업의 부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도 정치 과정과 권력 지지자들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의 위험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러시아에 선포된 실제 전쟁 상황에서 단순히 범죄입니다. 원자재를 제외한 실질적으로 모든 산업 분야는 이 과정의 결과로 이미 노골적인 포그롬을 겪었습니다. 다음은 비자원 산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선택적 통계입니다. 1년에 우리는 70명의 남성을 위한 재킷 1개, 1,500가구를 위한 커피 그라인더 1개, 총 500개의 유모차와 2만 3천 개의 우산, 6,000명을 위한 1개를 생산합니다. 경공업 수입 비중은 80%에 이른다. 국가는 해외 어린이를 위해 동일한 상품의 80%를 구매하고 의약품의 70%와 의료기기의 80%도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작년에 러시아에서 180만 대의 자동차가 조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6분의 1만이 국산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8분의 1만이 자체 생산 차체를 갖추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수입품입니다. 우리는 1인당 연간 4달러로 컴퓨터를 생산합니다. 거의 모든 전자부품은 해외에서 구입합니다. 이것은 사회주의 시대의 가장 위대한 과학을 창조하고 우주 분야에서의 업적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나라에게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당국이 지난 10년 동안 러시아를 해방시키겠다고 약속한 원료 바늘에 남아있는 천연 자원 무역으로 인해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깊이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켰다. 기술 문제는 원자재 산업에 점점 더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제품의 품질 저하와 생산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동시에 미국은 러시아를 세계 석유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심각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석유 생산면에서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년 안에 유럽으로의 배송을 10배 늘릴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점증하는 위기는 반대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산주의자들이 퍼뜨린 신화가 아니라 점점 더 분명한 현실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징후 중 하나는 평균 세계 경제 성장의 감소인데 이는 우리가 가장 추악하고 원시적인 버전의 자본주의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소는 필연적으로 세계 시장의 원자재 수요 감소를 수반합니다. 최근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 보고서를 발표하여 세계 경제의 침체가 유가를 최대 30대 40까지, 최악의 예측에 따르면 최대 20달러까지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21년까지 배럴당 이 경우 러시아 석유 산업은 수익성이 떨어지고 국가는 보조금을 완전히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이미 전략적으로 중요한 개발 영역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예산은 이러한 원자재 수입 감소와 함께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 경제의 성장에 따라 선진 개발에 중점을 둔 근본적으로 다른 산업 및 생산 환경을 조성하는 과제를 기반으로 한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을 때입니다. 과도 자본주의 시대에 훨씬 뒤처진 러시아의 대규모 재산업화의 경영 노력과 재정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경제 전략의 급진적 변화, 새로운 산업화, 경제의 진정한 현대화 및 혁신적인 트랙 도입을 포함하는 우리 개발 프로그램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이며 썩은 시스템의 쓸모없는 외관 수리가 아닙니다. 이는 정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공하며 사실상 대통령의 법령과 메시지에 명시된 전략적 임무의 이행을 방해합니다. 기아 다이어트의 경제. 그러한 사보타지의 주요 무기 중 하나는 공개적으로 우리의 국익과 모순되는 정부의 재정 정책입니다. 공산당은 근본적인 변화를 주장합니다. 우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용자원은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내 기업에 대한 은행 이자율을 낮추고 통제되지 않은 해외 자본 유출을 중단하며 국내 생산과 인력에 대한 투자를 위해 모든 가용 자금을 집중하고 경제에 대한 대규모 투자 기회를 개방하며 중소기업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중기업, 인민 및 집단 기업. 당국이 공산주의자들의 지도력 아래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국민 경제를 얼마나 끈질기게 자극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곳에서 올해 6월에만 은행 부문은 기업에 총 1조 6천억 위안, 2,400억 달러의 대출을 발행했습니다. 올해 1분기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2018년 1분기 대비 약 6%에 달했다. 산업 생산과 국가의 GDP는 6월의 연간 기준으로 6% 이상 증가했습니다. 러시아는 우리가 전략적 이익을 충족하는 책임 있는 과정을 추구했다면 비슷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신 무엇을 봅니까? 2019년 1분기 고정 자산에 대한 투자는 작년 1분기에 비해 거의 3% 감소했습니다.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출의 전반적인 감소는 동일한 연간 기준으로 20%에 달했습니다. 시민들의 대량 빈곤을 배경으로 러시아 은행 부문의 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 실적만 놓고 보면 1조 루블을 넘어섰다. 그러나 정부와 중앙은행은 국내 생산에 대한 본격적인 대출에 기여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경제를 기아 다이어트로 유지하여 실제로 질식시킵니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외국계 은행과 여계로 재원을 빼돌리는 자금의 약탈을 기꺼이 묵인하고 있습니다. 2019년 첫 5개월 동안 러시아에서 해외로 유입된 자금은 2018년 같은 기간보다 거의 2배로 작년 190억 달러 대비 350억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루블로 환산하면 1월부터 5월까지 해외로 이전된 자본의 양은 거의 2조 3천억입니다. 경제의 재정적 포화 문제에 대한 동일한 무책임한 태도, 정부의 사령관은 예산 편성에서 보여줍니다. 6월의 스테이트 두머는 현재 연방 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고려했습니다. 채택 당시인 2018년 가을에 비해 수익은 거의 2조 루블 증가했습니다. 우리 진영은 이 자금이 국내 경제와 사회 영역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연합 러시아의 내각과 대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예산 증가액의 8분의 1만이 추가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나머지 자금은 다시 예비 포드로 펌핑되었습니다. 즉, 사실 국가에서 도난당했습니다. 평범하고 파괴적인 정책을 배경으로 정부는 사회적 의무 충족, 인프라 유지 및 기타 중요한 비용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지역에 점점 더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현재 2조 2천억 루블에 달하는 러시아 지역의 총 부채가 2021년까지 추가로 1조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러시아 공산당은 개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12개의 법안을 두마에 제출하여 25조 루블로 늘렸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지역 정책을 제안합니다. 공산당 강령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의 역사적 임무는 지방 러시아의 부흥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 예산의 가능성을 평등화하고 소도시, 마을, 농촌 정착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고 학교, 병원 및 기타 사회기반 시설을 그들에게 반환하도록 보장하고 시민들을 위한 무료 가스, 전기, 상하수도 공급을 민간 주택에 배치할 것입니다. 작은 마을과 마을에서 오늘날 시행되는 이러한 금융정책으로는 당국이 선언한 목표인 세계 평균을 초과하는 국내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과정에서 이러한 목표는 10년 전에 엄숙하게 발표되고 질치로 전환된 현대화 프로그램만큼 무조건 묻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각이 발표한 2019년 첫 달의 비참한 경제 결과가 말하는 것입니다. 올해 1분기 실적에 따르면 GDP 성장률은 2018년 동기 대비 0.5%에 그쳤다. 그리고 작년 4분기와 비교하면 경제가 완전히 하락했습니다. 경제 성장 측면에서 우리는 중국과 같은 초강대국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저개발국에 속했던 많은 국가들보다 절망적으로 뒤처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말레이시아는 이 지표에서 우리나라를 8배 능가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발전에 의존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관심을 갖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보증은 절대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가장 큰 사회학 서비스의 5월과 6월 여론조사는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업 심리가 눈에 띄게 악화되었고 그러한 정책으로 국가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업 불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업가의 15%만이 업계에서 비즈니스 활동의 성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력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의 수는 6%로 떨어졌습니다. 기업 대표의 절반 이상이 향후 5년 동안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재정 정책의 결과로 우리는 GDP 대비 의료비 지출 측면에서 세계 118위에 불과합니다. 교육 지출 측면에서 88위, 그러나 정부는 행동으로 판단하여 우리가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정책은 국가 산업과 함께 기술 발전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응용과학과 교육이 노골적인 포그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기억합시다. 20세기의 지구상의 모든 두 번째 발명품은 소련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전 세계 승객 3분의 1이 소련 항공기를 탔습니다. 세계 최고의 컴퓨터 회사의 성공을 보장한 모든 수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러시아 경제와 금융 부문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러시아 과학과 교육을 망각 속으로 짓밟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3명의 주요 러시아 과도 정치가들은 8,400억 루블의 추가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과학 발전을 위한 5개년 대통령 프로그램에 2천억 달러를 덜 할당합니다. R&D 지출, 즉 적절한 과학적 지원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국가 프로그램의 틀에서 제공되는 연구, 개발 및 기술 작업으로 상황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9년에는 이러한 지출이 2014년 지출에 비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국가 프로그램 경제 개발 및 혁신 경제의 틀 내에서 16%, 러시아의 우주 활동 프로그램 20%, 항공산업 개발 프로그램 거의 40%, 프로그램 원자력 산업의 발전 거의 62%, 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에 따른 R&D 지출은 지난 5년 동안 95% 감소했습니다. 과학의 재정적 출혈에 대한 솔직히 재앙적인 그림은 교육에 대한 동일한 배신적인 태도로 인해 악화됩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국가의 지적 발전과 인력 기반 강화의 주요 수단이 아니라 가장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닌 가장 부유한 사람을 위한 산업 상점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생 자본주의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포장하는 타락으로의 직접적인 경로입니다. 연방 강요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까지 러시아 고등교육기관의 국가 지원 장소 수가 17% 더 감소할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의 계산에 따르면 지원자 수는 이때까지 15%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등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실제 기회는 25% 감소할 것입니다. 국가는 가치 있는 과학적, 인적 기반을 제공하지 않고는 혁신적인 돌파구를 믿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프로그램은 고급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 과학만이 새로운 산업화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의 몫을 GDP의 최소 7%로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는 이 규칙을 따랐던 국가만이 기술 현대화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경제 성장을 근본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었음을 분명히 확인합니다. 그러나 연방 예산에서 과학에 대한 지출은 0.4% 미만이고 교육에 대한 지출은 GDP의 3.6%에 불과합니다. 개발을 위한 직접적인 재정 자원을 거부하면서 정부는 국가의 대외 부채를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시키고 결국 국가의 비용으로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러시아 과도 기업의 외부 차입 증가를 외면합니다. 자금, 즉 러시아 시민을 희생합니다. 이것은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 압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서방이 우리의 대외 부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현재 상황에서 2배로 무책임하고 위험합니다. 최근 미국 하원은 러시아 공공부채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는 2020년 국방예산 초안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러시아 부채 채권 구매 금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EU 국가들에게 압력을 가해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설득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재가 발효되면 러시아는 외국 채권자의 첫 번째 요청에 따라 부채를 상환해야 하며 새로운 채권 판매를 통해 차환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금과 외환 보유고는 대외 부채를 갚는 데 쓰일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독립은 더욱 훼손될 것입니다. 이 반러시아 제재 수정안의 저자인 캘리포니아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현재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환상이라고 말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나라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것은 공공부채에 대한 제재라고 확신했습니다. 한편 중앙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대외채무 총액, 즉 국가와 민간기업이 대외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총채무는 4,820억 달러, 30조 4천억 루블다. 2019년 상반기에는 6% 성장하여 GDP의 3분의 1, 국가 연간 예산의 거의 2배에 달했습니다. 외국 채권자들에 대한 공공부채는 훨씬 더 빠르게 축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간 643억 달러로 2018년 상반기 대비 1.5배 성장했다. 이것은 우리 역사 전체에서 공공대외 부채의 기록적인 증가율입니다. 동시에 오늘날 러시아의 금과 외환 보유고는 5,180억 달러에 달합니다. 2019년 첫 5개월 동안 거의 동일한 금액이 국내에서 외국 은행 및 여계로 인출되었습니다. 비교를 위해 2008에서 2009년 위기 이전의 러시아의 금과 외환 보유고는 통합된 대외 부채를 2천억 달러 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그들과 대외 부채의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정책은 국내 생산, 과학 및 교육을 지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반대자들이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약화시키고 러시아의 주권을 훼손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속임수의 정치. 우리는 이미 한 번 이상 언급했습니다. 당국은 러시아가 사회적 국가라고 명시한 헌법이 제공하는 약속과 보장을 지속적으로 무시합니다. 이 결론의 타당성은 조세 및 사회 지출 분야의 정책에 의해 완전히 확인됩니다. 그 실패는 2019년 상반기 실적으로도 증명된다. 올해 초 부가가치세가 18%에서 20%로 인상됐다. 두머의 이 세금 인상에 관한 법률 초안을 제출하면서 정부는 그 결과 예산이 연간 6,200억 루블의 추가 수입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VAT 인상에 반대하고 프로그램에서 VAT 인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러시아 공산당이 경고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예산은 추가 수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금이 평균 10%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은 상품 및 서비스 비용이 추가로 증가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인상은 또한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지고 일부는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2월에 파산한 기업이 2,000개가 조금 넘었다면 6월에는 그 수가 거의 3,300개로 급증했습니다. 이 비참한 지표에 따르면 러시아는 모든 유럽 국가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2015년에 정부는 개인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새로운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지적 가치를 고려하여 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에 사람들은 4년 전보다 재산세를 20% 더 지불합니다. 7월 1일 휘발유 가격을 동결하기로 한 정부와 제조업체 간의 합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들은 내각이 시행한 소비세 증가의 결과로 이미 9%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운송 비용이 증가하고 필수 상품 비용이 최소 7% 추가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올해 휘발유 가격은 정부가 최근에 한 약속과 달리 훨씬 더 크게 오를 것입니다. 시민과 기업의 세금 및 관세 부담은 플러톤 시스템과 쓰레기에 대한 새로운 규칙으로 인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시민의 원해 및 원해에 관한 법률로 인해 더욱 가중됩니다. 10. 개인에 대한 현과세 제도의 수정을 완고하게 거부하고 엄청나게 부유한 과두정치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고 싶지 않은 정부는 빈곤한 근로자와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점 더 뻔뻔한 계략의 도움으로 재정적 허점을 메우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반사회적, 반인민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정반대의 정책이 우리 프로그램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중산층 시민에게 유리하게 현행과세 제도를 개정하고 최고 부자에 대한 세금을 근본적으로 인상하고 빈곤층에 대한 세금 감면을 최대 면제까지 보장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노골적으로 변덕스러운 연금 개혁의 폐지와 이전에 시행되었던 연금법의 규범으로의 복귀를 옹호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의 10분의 9이 표현하고 당국이 냉소적으로 무시한 요구를 완전히 준수합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러시아는 유럽에서 65세 미만 남성의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43%가 이 나이까지 살지 못합니다. 러시아 여성 중 5명 중 1명은 65세가 되기 전에 사망합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 연령은 63세입니다. 이 나이를 넘어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 상태가 완전히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대통령, 정부 및 연합 러시아가 대규모 시위에도 불구하고 1월 1일에 발효된 연금법을 변경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연금 개혁에서 당국이 약속한 혜택을 완전히 능가하는 불가피한 경제적 비용에 의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현재 5년 더 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300만에서 4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고 추정합니다. 이것은 연금 수급자 수를 줄임으로써 정부가 약속한 저축이 미미한 것과 비교할 때 9조 루블의 추가 투자입니다. 개혁 반대자들의 정확성은 노동부가 발표한 최근 예측에 의해 완전히 확인되었습니다. 2020년 러시아의 실업률은 1.6배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은퇴할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유입되기 때문에 정확히 일어날 것입니다. 정부는 평균 연금이 그대로 1.5가 아닌 이 생활 임금이 될 것이라고 규정한 국가 프로그램 연금 시스템 개발의 도움으로 개혁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그러나 다른 날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승인 없이 이 프로그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모든 사람은 적어도 1,000루블을 추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연금 수급자들도 이 불쌍한 인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 실업자에게는 523루블만 추가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8월 1일부터 244명을 추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오랫동안 약속되었던 군인 연금 수급자에 대한 지급액 인상은 10월까지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도 4.3%에 불과할 것이다.
수년간의 정직한 일을 통해 정당한 휴식과 적절한 연금에 대한 권리를 정직하게 얻은 사람들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이 아니라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당황하지 않고 계속해서 당국의 선거에서 투표하도록 요구하는 사람들의 직접적인 기만이 아니라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반사회적 과정의 직접적인 결과는 5년 연속 지속되고 있는 끊임없는 빈곤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시민들의 실질 소득은 1.3% 더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1에서 6월 감소율이 훨씬 더 빨라 6에서 9%에 달했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인의 13%가 거지로 인식되고 있으며 러시아의 평균 급여가 5만 루블에 근접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다수가 받는 급여는 2만 7천 달러 미만이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현재 상품 및 서비스 가격과 계속해서 증가하는 관세 및 부과금을 고려할 때 이것이 한 사람에게도 비참한 금액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월급으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2019년 1월 5월 러시아인들은 20억 개의 의약품 패키지 구매에 4,150억 루블을 지출했습니다. 올해 5월 고가 수입 의약품 매출은 2018년 5월 대비 10% 가까이 감소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 판매는 3.7% 감소했지만 판매자는 1년 전에 비해 1.2% 더 많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즉, 가난한 시민들은 의약품 소비를 줄이면서 동시에 의약품에 점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국내 의약품의 평균 가격 인상률은 5.6%, 수입 의약품의 경우 8%였다. 산업 평균 가격 상승률은 12%입니다. 7월 초 로스테트는 2018년 식품 가격 상승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기장과 양배추의 가격은 73%, 설탕은 28%, 계란은 26%, 양파와 사탕무는 거의 4분의 1, 닭고기와 당근은 20%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통계는 올해 식품 가격 인상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2019년 첫 5개월 동안 채소의 가격은 평균 4분의 1, 과일은 7%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차례로 러시아 국립사료협회는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육류 가격은 최소 10% 상승할 것입니다. 생필품 가격 상승과 함께 계속되는 소득 감소는 시민들을 부채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오늘날 거의 6천만 명의 러시아인 40%이 적어도 하나의 대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자에 대한 시민의 총 부채는 올해 연방 예산에 가까운 금액인 15조 루블을 초과합니다. 최근 중앙은행 지도부는 평균적으로 러시아 채무자들이 소득의 최대 44%를 대출 상환에 할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눈사태와 같은 신용 부채의 증가가 2008에서 2009년의 신용거품 붕괴로 촉발된 것과 유사한 향후 2년 동안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점점 더 끈질기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위기는 더 이상 글로벌이 아니라 국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나라에 훨씬 더 가혹할 것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의 실행만이 빈곤을 막고 빚에 눌린 시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택 및 공동 서비스 요금에 대한 기본 제품 및 필수 상품의 가격을 통제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유형의 운송 수단에 대한 의약품 및 관세를 인하할 것입니다. 수리비가 면제됩니다. 유틸리티 관세는 가족 소득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등과 소멸의 제도. 현재 과정은 하나의 사회 집단, 즉 과도 정치와 그 이익에 봉사하는 권력 대표에게만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번염은 국가가 계속 지불할 수 없는 범죄적 대가로 사들였습니다. 이 대가는 노골적인 불평등과 실제적인 사회적 대량 학살이며 그 결과 러시아의 멸종입니다. 하이어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와 버네셔 카넌뱅의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부유한 러시아인의 3%가 전체 금융 자산의 거의 90%를 손에 집중했습니다. 좁은 부의 계층에 집중된 부의 집중 측면에서 러시아는 일본, 프랑스보다 3배,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보다 2배 이상,
미국보다 거의 2배 앞서 있다. 우리의 불평등 수준은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의 기준으로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따라서 브라질에서는 인구의 1%가 자산의 43%만 소유하고 인도에서는 51%를 소유합니다. 운 매년 세계 189개국의 상황을 반영하는 인간 개발 지표 및 지표라는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최신 보고서에서 조직의 전문가들은 인간 개발 측면에서 러시아를 49위에 올렸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나라가 10분의 4이 끝나는 2가지 주요 이유를 꼽았습니다. 바로 낮은 기대 수명과 대량 빈곤입니다. 불평등과 인구 위기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2가지 악입니다. 과도적 자본주의로 사회적 불의에서 가장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한 우리는 결과적으로 인구학적 재앙의 규모에서 같은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 작년부터 러시아 원주민 인구의 감소는 정부 지도부조차도 재앙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19년 첫 5개월 동안에만 18만 명에 달했습니다. 작년에 CIA 지도부는 미국 정보기관이 향후 20년 동안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는 글로벌 분쟁과 위기에 전념하는 특별회의를 열었습니다. 러시아의 멸종은 주요 위기 요인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세계 50대 주요 국가 중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인구 통계학적 위기의 주요 요인은 빈곤, 주거의 어려움, 다모클레스의 검처럼 러시아 젊은이들에게 걸려있는 실업의 위험, 야생 자본주의에 휩싸인 사회의 불가피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러시아의 결혼 건수는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동시에 출생률은 점점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2018년 대비 12% 감소했다. 이 모든 것은 파괴적인 사회 경제적 과정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빈곤하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박탈당한 시민들은 가족을 시작하고 자녀를 낳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남성 125에서 132, 여성 기대 수명 80에서 90이다. 정부는 2024년에 우리 시민들이 평균 5에서 6년 더 오래 살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추구하는 정책을 고려할 때 그러한 약속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비교를 위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조롱하는 사회 경제적 정책을 알지 못했던 프랑스에서는 평균 수명이 22년 만에 비슷한 증가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인구학적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파괴적인 과정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인구학적 돌파구의 기적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가족, 모성 및 아동의 사회적 보호, 의료에 대한 국가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 요구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중단될 수 있습니다. CPRF 프로그램은 GDP의 7% 이상 수준에서 고품질의 무료 의료 및 의료 금융을 보장합니다. 국가는 중증 환자의 치료에 드는 모든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료 분야의 모험적인 최적화를 종식시켜 빠른 상업화, 병원 및 진료소 수혜 감소, 우수한 전문가의 손실을 초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어린 시절을 위한 전면적인 지원, 유치원 교육 시스템의 복원 및 모든 어린이를 위한 유치원에서의 보장된 장소, 대규모 아동 스포츠의 발전, 전국의 무료 클럽 및 창작 스튜디오 조직, 국가 보조금을 지지합니다. 어린이 용품 생산을 위해 범죄 자본주의 정책의 인구 학적 결과에 대해 말하면서 당국과 자유주의 야당에 의해 완고하게 은폐되는 재앙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소련의 위험한 파괴 이후 오늘날까지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국가 형성 러시아 국민의 멸종입니다. 현재의 과정은 지난 세기의 40년대의 세계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이 종식된 것과 동일한 잔인함으로 그것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NATO 인구 통계 학자의 전문가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989년에 러시아인의 수가 1억 2천만이면 2010년에는 1억 1100만 명, 2020년에는 1억 300만 명, 2025년에는 98명 미만이 될 것입니다. 35수년간의 야생 자본주의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계속된다면 러시아 국민은 22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과된 시스템이 존재할 권리가 없는 노골적인 대량학살 시스템임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다른 주장이 필요합니까? 20세기 말 이후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민족 중 하나를 근절하기 위한 계획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실행되었다는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그리고 이 괴물 같은 계획의 실행이 오랫동안 치명적인 위험을 증명해 온 국가에서 추구하는 사회 경제적 정책에 의해 직접적으로 촉진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미친 일입니까? 평화로운 과정의 변화인가 사회적 폭발인가? 이기에 손을 얹고 90년대 정당의 정치적 보복을 위해 임박한 사회적 폭발을 이용하려는 자유주의 야당은 현재의 야생 자본주의를 올바른 문명화된 자본주의 러시아의 체계적 위기로부터의 구출은 정확히 이 길을 따라 추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신화입니다. 그것은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과두정치의 손에 있는 전략적 산업의 보존을 옹호하고 막대한 부의 불평등이 경제의 정상적인 조건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생 자유주의자들의 태도에 의해 지워집니다. 자본주의 경쟁. 이 신화는 또한 오늘날 가장 번영하는 국가에서도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는 좌회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장 큰 서구 경제학자와 금융가의 결론에 의해 지워졌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미국 경제학자 조저프 스티글리츠는 프로젝트 신더키트 웹사이트에 배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상에서는 최근 몇 달간 가장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경제 간행물이 되었습니다. 경제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 중 한 사람의 주요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 자본주의의 역사를 장식한 신자유주의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현재 성장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5년 동안보다 낮습니다. 수십 년간의 침체와 소득 감소 이후 신자유주의는 죽었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유일한 합리적인 대안은 진보적 중도좌파이다. 경제력과 정치적 영향력 사이의 고리를 끊고 정치에서 돈의 영향력을 줄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줄여야 한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세계는 세계적인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가장 저명한 현대 경제학자 중 한 명은 과도 정치의 정치적 영향력과 경제 통제를 박탈해야 하는 러시아 공산당의 프로그램을 반영합니다.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서구의 금융 엘리트 대표들도 이미 좌파 이데올로기로의 사회 경제적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거의 24명의 미국 억만장자들이 미국 대선 후보들에게 초부유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릴 것을 촉구하는 순회 서한을 보냈습니다. 불평등은 사회의 불만과 불화를 부채질합니다. 그 결과 민주적 기관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더 나빠집니다. 라고 그들의 메시지는 말합니다. 투자은행 구게라인 파트너스, 구거라인 파트너즈의 책임자인 월스트리트 베테랑 앨런 스워츠는 대중이 엘리트가 너무 많이 얻고 있다고 생각할 때 두 가지 일 중 하나가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의 입법적 재분배 또는 혁명입니다. 그는 미국 은행 JP 모어건, 제이미 다이먼의 머리에 의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정부는 평범한 사람이 사는 현실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관이 사명을 완수하고 사회적 지원과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요구하고 우리는 변화가 기한이 지난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최대 투자자 중 한 명인 레이 도르는 서양 억만장자들의 결론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의 협상 능력에 달려있는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사실 자본주의의 세계 체제는 저명한 대표자들의 입을 통해 파산의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호소가 서구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그들이 현재 정부인 러시아 정부에 전달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경제학자와 금융가가 이런 식으로 가장 선진적인 서방 국가의 상황을 평가하더라도 러시아에서 추구하는 과정과 러시아가 우리 국가와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G20 정상회의에서 이와 같은 결론을 되풀이하듯 자유주의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한 것은 이 이데올로기 지지자들이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유주의 사상 자체는 구식이며 대다수 사람들의 이익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 이데올로기의 파괴적인 사회 경제적 요소를 무시하고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거의 전적으로 이주 문제로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가 가장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사상을 지향하는 과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의 수령이 이 사상이 소진되고 절대다수파의利益에 배치된다고 인정한다면 그는 우리나라에서 추구하는 사회경제적 노선도 소진되고 사회利益에 배치된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자유주의 교착 상태에 대한 반익이 대안을 국가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자유주의 과정을 계속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경제적 영역에서의 그의 행동과 대통령이 비판하는 이유 정책에서 멀지 않은 그의 이주 정책으로 입증됩니다.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해 논평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러시아를 제외하고 다른 국가의 이름을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지도부는 점점 커지는 대중의 분노가 사회적 폭발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위협을 방지하고 정책을 근본적으로 시민의 이익에 맞게 조정하려는 노력을 지시하는 대신 신자유주의 사상 지지자들은 루소포비어, 원시적 반소련 선전, 반대자에 대한 도발 및 공정한 선거 개최를 방해하는 노골적인 자의성에 계속 의존하고 있습니다. 같은 행해는 정의의 원칙, 국가와 국민에 대한 정직한 봉사를 기반으로 어떤 성공을 이룰 수 있는지를 행동으로 입증한 지도자들의 신용을 떨어뜨리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만연한 요소로 인해 이르쿠츠크 지역에 닥친 재난에 모든 배려심 많은 시민들은 불안과 고통으로 반응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아무도 무관심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홍수 피해 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그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정부위원회를 해당 지역에 파견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한 재난은 사회와 책임있는 당국을 통합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과 준공식 선정가 중에는 공산주의 총독 에스치 네브첸코는 이르쿠츠크 지역이 경제 발전 측면에서 미국 최초의 장소 중 하나를 차지했으며 지도부가 지역 관리의 기반으로 삼은 국가 계획 시스템을 기반으로 어떤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위기와 타락 정책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안을 보여주는 지도자들에 대한 동일한 일련의 부끄러운 도발에는 수백만 명의 시민들의 지지를 받은 재능 있는 관리자 파벨 그루디닌이 이끄는 모스크바 근처의 레닌 국영 농장에 대한 배신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권력 회랑의 고위 고객도 기업을 파괴하려는 침입자의 범죄 속임수 뒤에 추측되어 러시아 전체의 성공적인 개발 사례를 제시합니다.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는 우리 동맹국에 대한 비열하고 불법적인 행동은 상업적, 정치적 이익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경험이 전국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진정한 애국 정치가의 지도력 아래 달성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성공 사례를 사람들이 보는 것을 원하지 않는 범죄 과도 체제 지지자들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지시됩니다. 러시아가 위기와 외부 의존의 소나기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이러한 사례를 지구상에서 지우고 파괴적인 규칙에 따라 살고 통치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혼란과 위기 지지자들의 무책임한 활동은 또한 오늘날 행정부가 본격적인 선거를 할 기회를 주지 않고 불쾌한 후보자 등록 및 유권자와의 작업을 막는다는 사실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사회가 점점 더 요구하는 법의 엄격한 준수를 포기하는 것이 점점 커지는 평화적 시위를 사회적 폭발로 만드는 직접적인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러시아 공산당이 조직하고 전국을 휩쓸었던 파벨 그로디닌을 방어하기 위한 대중 행동과 지역 선거의 자의성에 반대하는 집회는 이것을 연상시킵니다. 사회는 더 이상 시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와 함께 법적 규범 위반을 참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준공식 사회학조차 대통령, 정부,
집권 정당의 지지자들이 전례 없는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BTSIOM에 따르면 응답자의 최대 32%가 오늘 연합 러시아에 투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회학자들이 그녀의 평가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데이터에 대해 논평하는 정치 분석가들은 일반적으로 집권정당 등급의 붕괴가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동시에 현재의 통치 체제에 대한 대항과 좌회전의 파괴적인 과정과 소련의 경제 및 사회 건설 경험에 있었던 최고로의 복귀를 보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급속히. 다음은 최근의 한 가지 예입니다. 6월에 사회학자들은 응답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응답은 이 주제에 대한 이전 설문조사가 수행된 2008년과 비교하여 소련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사회주의 시대의 긍정적인 측면 중 응답자들은 주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인종 간 갈등의 부재, 사람들의 우정, 46% 대 40%, 경제의 성공적인 발전, 실업률 부재, 43% 대 31%, 사람들의 삶의 지속적인 개선, 39% 대 14%. 전문가들은 사회가 21세기 초부터 소련의 사회 및 경제 정책을 기록적인 수준으로 승인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사회의 계몽이 다가오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9월 투표소에 갈 것인지,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아직도 망설이시는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안건. 지역의 권력 변화는 러시아 전역에서 필요한 변화를 향한 근본적인 단계입니다. 변화를 위해 평화롭고 문명화된 성격은 건전한 모든 시민의 이익입니다. 다시 한번 이미 여러 번 말한 것을 반복하겠습니다. 국민은 현재의 과정에 붕괴하고 변화를 요구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붕괴하고 다수의 이익에 부합하는 변화를 요구할 도덕적 권리는 시민 활동과 책임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에 앉아 선거의 무의미함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은 이 권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국가, 동포 및 자녀와 관련하여 배신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이것을 완전히 인식한다면 새로운 혼란에서 국가를 구하고 과도 자본주의를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보내 러시아를 부흥과 번영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SPGA의 새 기사에 대한 아부코브. 주거노프 엘리트로 추론하고 유권자의 시민 활동을 장려하려는 새로운 시도. 공산당 지도자 G.A. 주거노프는 프레브더에 긴 기사를 썼습니다. 우리는 물론 평화로운 변화를 위해 기회를 사용해야 합니다. 정치학 박사 서게이 아부코브는 공산당 지도자 출판의 핵심 아이디어에 대한 결론을 공유했습니다. 야당과 당국 간의 가능한 대화 영역에 대한 주거노프. 따라서 러시아 공산당 지도자는 당국과의 대화 및 협력이 가능한 영역을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말한 비정치적 전략적 목표는 기술 혁신, 집약적 산업 성장, 대량 빈곤 극복입니다. 이러한 점은 러시아 공산당 강령에 있으며 당국의 이러한 좋은 의도를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지침에서 공산당 지도자는 벌라더니 지시 한 방향으로 헌법 수리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회 통제 강화 제한 측면에서 2019 모델의 후기 벌라던은 1998-1999 모델의 어리 주거노프입니다. 글쎄, 당국이 20년 후 주거노프의 제안에 대해 성숙했다면 이것을 환영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대화와 반대. 국가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전략적 목표의 이행에 대한 주거노프의 평가가 극도로 가혹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거노프는 공평하게 좋은 목표를 말로 공식화함으로써 정부 자체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실패했습니다. 라고 공평하게 썼습니다. 또한 주거노프는 훨씬 더 가혹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당국은 그러한 비참한 결과로 사회를 신뢰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투표소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는 시민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파괴적인 정책과 이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져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러시아 공산당은 당국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집권당의 무책임과 무능력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증가하는 지정학적, 군사적, 기술적, 제재, 디지털 및 과도정치적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거노프는 기사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평화로운 변화를 위해 기회를 사용해야 합니다. 라는 기사의 주요 메시지를 반영합니다. 제 생각에는 주거노프의 핵심 단어는 기회와 물론 평화로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집단은 정치 내부 및 국제적 과정의 발전이 곧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경박하게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거노프는 푸틴의 팀을 추리할 수 있습니까? 전통적으로 주거노프는 푸틴 팀이 눈꺼풀을 들어라 라고 말하면서 추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업계의 지속적인 패배에 대한 치명적인 질감을 제공합니다. 수입 대체 얘기가 나오면서 의약품의 70%가 수입품으로 남고 70인용 재킷 한 벌만 생산되며 1인당 4달러어치의 전자제품만 생산합니다. 외국 크렌틱이 우리 편주를 막았습니까? 재킷과 반바지를 교대로 입을까요? 어서 크렌틱 제재가 당분간 천천히 닫히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또 떨어지면 반바지, 재킷 및 가제트 구매 비용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미국은 이미 석유 생산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상품 시장에서 기꺼이 러시아를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은행이 예측한 것처럼 2년 안에 유가가 배럴당 20달러라면? 그러나 결국 메드버데브 정부는 러시아 공산당이 제안한 것처럼 첨단 경제의 성장에 대한 첨단 개발에 중점을 둔 근본적으로 다른 산업 및 생산 환경을 만드는 임무조차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영 노력과 재정 자원은 러시아의 대규모 재산업화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정부의 재정 정책을 비교하는 주거노프는 인적 자본에 대한 생산 및 투자에 대한 투자 및 신용 펌핑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외칩니다. 한때 1990년대 후반에 프리머코브 메슬류카브의 연합정부가 바로 이러한 정치 전환을 이루었고 즉시 전례 없는 경제 성장을 이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계속해서 주거노프는 러시아 공산당의 12개 법안과 최대 25조 달러를 동원할 수 있는 개발 예산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장애, 당국의 사회 정책 실패에 대해 말하면서 주거노프는 고리 대금업자를 진정시키고 시민의 목에 걸린 신용 교착 상태를 제거하고 기본 식료품 가격을 통제하고 주택 및 공동 서비스 요금의 증가. 결국 러시아 공산당의 이러한 제안과 다른 제안은 특정 법안의 형태로 움직이지 않고 국가 두마에 있습니다. 가장 슬픈 점은 코드린에서 오리시킨 및 산업장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의 공산당 파벌을 방문하는 동안 아무도 공산당의 합리적인 제안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거노프의 다음 대화 요청과 러시아 공산당의 특정 제안에 대한 토론은 정부 사막에서 외치는 목소리로 남을 것입니다. 러시아 공산당의 지도자는 국가의 눈에 띄는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이미 참을 수 없는 문제에 다시 한번 관심을 기울입니다. 주거노프는 올바르게 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인구학적 위기를 초래하는데 러시아 공산당의 지도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주요 요인은 빈곤, 주거의 어려움, 다모클레스의 검처럼 러시아 젊은이들에게 걸려있는 실업의 위험, 그리고 거친 자본주의에 휩싸인 사회의 불가피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러시아 공산당의 프로그램 요구사항이 가족, 모성 및 아동의 사회적 보호, 의료에 대한 국가 지원을 목표로 하는 것은 이러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푸틴 메드베데프 정책의 결과를 검토하면서 러시아 공산당 지도자는 다음과 같이 올바르게 말했습니다. 행성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진행됐다.
그리고 이 괴물 같은 계획의 실행이 오랫동안 치명적인 위험을 입증해 온 국가에서 추구하는 사회 경제적 정책에 의해 직접적으로 촉진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광기입니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새로운 버전입니다. 그리고 다시 영원한 질문,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여기 주거로프는 지금까지 부엌에서만 불평하고 시민 활동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사람들은 현재 과정에서 붕괴하고 변화를 요구할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붕괴하고 다수의 이익에 부합하는 변화를 요구할 도덕적 권리는 시민 활동과 책임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에 앉아 선거의 무의미함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은 이 권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나라와 동포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관련하여 배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일 공산당은 선거와 투표를 통해 진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 제도의 무분별함과 타락이 계속된다면 국가는 혼란과 새로운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공산당은 혼란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과 권력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현재 위기의 결과로 국가를 밀어붙인다면? 지금까지 러시아 공산당과 주거로프는 다시 한번 엘리트와 대부분의 유권자들과 추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엘리트들과 추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가노프의 주장이 폭넓은 유권자들에게 전달된다면 투표를 통해 시민운동과 변화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무료 전자도서관 노이엘리브.com에서 책을 다운로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noiellive.com 책에 대한 리뷰를 남겨주세요. https://noiellive.com/comment/주거로프 밑줄 기나디 /미 밑줄 오비에이제이니 밑줄 이스펠조베트 밑줄 샨즈 밑줄 나 밑줄 머노요 밑줄 스메녀 밑줄 쿠어저.html 저자의 모든 책 https://noiellive.com/오서/주거로프 밑줄 기나디.html